숙주 본편. 물속에서 자라는 조용한 식재료. 1. 왜 그렇게 금방 시들었을까요? 왜 예전 시장에서는 숙주를 사오면 그날 바로 데쳐 먹으라고 했을까요? 냉장고가 없던 시절이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숙주라는 재료 자체가 그만큼 예민했기 때문이었을까요? 숙주는 늘 하루 이틀이면 숨이 죽는 채소였습니다. 시장 좌판 위에서도 물기를 머금은 채 쌓여 있었고 저녁 무렵이면 이미 힘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숙주는 저장하는 재료가 아니라 그날 쓰는 재료였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짧은 시간을 사는 채소, 숙주의 이야기를 천천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숙주의 기원. 녹두 한 알에서 시작된 발화의 지혜. 숙주는 밭에서 자라는 채소가 아닙니다. 씨앗이 발화하는 과정을 그대로 먹는 식재료입니다. 녹두를 물에 담그고 빛을 막아두면 이틀, 사흘 사이에 싹이 납니다. 이때 자라나는 뿌리와 줄기, 그 연한 부분이 바로 숙주입니다. 녹두는 오래 저장할 수 있는 곡물이었습니다. 가뭄에도 강했고 보관도 쉬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단단한 씨앗을 굳이 물에 불리고 싹을 틔워 먹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곡물을 채소로 바꾸기 위해서였습니다. 겨울철이나 채소가 귀한 시기, 짧은 시간 안에 신선한 식감을 얻는 방법. 숙주는 농사의 산물이기보다 생활의 지혜에 가까웠습니다. 3. 이름에 얽힌 이야기. 왜 숙주 같다는 말이 생겼을까? 숙주는 음식이면서 오랫동안 비유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조선시대 학자 신숙주의 이름에서 비롯된 표현입니다. 세조의 즉위 과정 속에서 그의 선택을 두고 후대의 해석이 엇갈렸습니다. 그 이후 입장을 바꾸는 사람을 두고 숙주 같다는 말이 생겼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숙주라는 식재료도 환경에 따라 금세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물 온도가 달라도, 통풍이 되지 않아도, 보관 상태가 좋지 않아도 곧바로 상합니다. 쉽게 변하는 재료. 그래서인지 이름과 이미지가 겹쳐 더 오래 남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숙주는 변덕스러운 재료가 아니라 주변 환경에 가장 민감한 재료입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상하고 조금만 정성 들이면 아삭함을 유지합니다. 이 점은 다시 보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4. 우리가 아는 숙주 왜 국물에 넣었을까? 숙주는 강한 향이 없습니다. 단맛도 크지 않습니다. 쓴맛도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왜 국물 요리에 빠지지 않았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수분입니다. 숙주는 대부분이 물입니다. 그래서 뜨거운 국물에 들어가면 금세 열을 흡수하면서도 식감을 유지합니다. 두 번째는 맑은 맛입니다. 콩나물과 달리 콩 특유의 비린 향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고기 국물, 해장국, 육개장처럼 맛이 강한 국물 속에서도 자신의 향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식감의 균형입니다. 고기와 고기 사이, 면과 면 사이에서 아삭한 한 번의 리듬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숙주는 요리의 중심이 아니라 요리의 구조를 잡는 재료였습니다. 잡채에서도 비빔밥에서도 쌀국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숙주는 맛을 더하는 채소라기보다 과하지 않게 정리하는 채소에 가깝습니다. 5. 우리가 잘 모르는 숙주. 왜 그렇게 빨리 상할까? 숙주는 채소라기보다 자라고 있는 상태에 가까운 식재료입니다. 잎이 완전히 펼쳐진 채소도 아니고 뿌리가 단단히 자리 잡은 뿌리 채소도 아닙니다. 씨앗이 막 깨어난 순간 그 연한 생장 단계가 숙주입니다. 그래서 수분이 대부분입니다. 수분이 많다는 것은 부드럽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쉽게 무너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숙주는 왜 그렇게 예민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호흡입니다. 숙주는 수확된 이후에도 미세하게 호흡을 합니다. 밀봉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숨을 쉬지 못하면 내부에서 열이 쌓이고
곧바로 물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전 시장에서는 숙주를 비닐에 꽉 묶지 않았습니다. 공기가 통하도록 두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온도 변화입니다. 숙주는 차가운 환경에서는 비교적 버티지만 온도 변화가 반복되면 수분이 빠르게 손상됩니다. 냉장고에서 꺼냈다가 상온에 두었다가 다시 냉장고에 넣는 행동이 숙주에게는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숙주는 사와서 바로 쓰는 것이 가장 좋았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빛과 수분의 균형입니다. 숙주는 원래 빛을 차단한 상태에서 자랍니다. 빛을 많이 받으면 색이 푸르게 변하고 식감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숙주는 어둡고 서늘한 곳에서 보관해야 합니다. 물에 완전히 잠기게 두어도 좋지 않고 물기가 전혀 없어도 금방 시듭니다. 적당한 습기와 통풍, 그 균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숙주는 그날 재료였습니다. 냉장 유통이 일반화되기 전에는 숙주는 오래 보관하는 채소가 아니었습니다. 장 보러 갔다가 숙주가 신선하면 사오고 그날 저녁에 데쳐 무치거나 국에 넣어 먹는 방식, 남으면 버리기보다 처음부터 적당히만 샀습니다. 이 습관은 숙주의 성질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숙주는 왜 데쳐서 먹었을까요? 생으로 먹지 않고 대부분 데쳐 먹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숙주는 표면적이 넓고 수분이 많아 외부 환경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짧게 데치면 식감은 유지하면서도 안정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숙주는 잠깐 끓는 물을 지나온 채소가 되었습니다. 숙주의 성격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숙주는 강한 향도 없고 기름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기름진 음식과 만나면 무게를 줄여주고 맑은 국물과 만나면 투명한 식감을 더합니다. 하지만 오래 두면 수분이 빠지고 그 자리에는 텁텁함이 남습니다. 숙주는 많이 사두는 재료가 아니라 필요한 만큼 쓰는 재료였습니다. 6. 베트남 음식과 숙주 왜 다시 많이 보이게 되었을까요? 한동안 숙주는 집 반찬 속 조용한 나물에 가까웠습니다. 잡채, 비빔밥, 육개장. 익숙하지만 앞에 나서는 재료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식당 테이블 위에서 숙주를 자주 보게 되었습니다. 그 계기는 베트남 요리의 확산이었습니다. 쌀국수 한 그릇에서 달라진 역할. 포를 떠올려 보면 맑은 국물 위에 얇은 고기와 함께 흰 숙주가 올라갑니다. 여기서 숙주는 이미 익은 상태로 오래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국물의 열을 잠깐 받으며 아삭함을 유지합니다. 고기의 기름기를 정리하고 향신료의 강한 향을 완충해줍니다. 숙주는 이 요리에서 맛을 더하기보다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합니다. 고기 요리와 함께한 숙주. 분짜처럼 기름진 고기와 함께 나오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기 한 점, 숙주 한 젓가락. 이 반복이 입안을 무겁지 않게 만듭니다. 강한 소스와 만나도 자기 색을 과하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숙주는 앞에 서는 채소가 아니라 사이를 메우는 채소였습니다. 외식 문화의 변화와 숙주. 한국의 외식 문화는 국물 중심에서 해외 음식 다양화로 빠르게 확장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숙주는 다시 자주 등장하는 재료가 되었습니다. 값이 비싸지 않고 대량으로 준비할 수 있으며 강한 향이 없어 누구에게나 무리가 적습니다. 외식 산업 입장에서도 숙주는 다루기 편한 채소입니다. 그 결과 숙주는 한식안에서만 머물던 재료에서 동남아 음식, 퓨전 음식, 볶음 요리까지 활용폭이 넓어졌습니다. 사회적 흐름 속의 숙주.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숙주가 낯선 음식을 부드럽게 연결해주는 재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향신료가 강한 음식도 숙주가 들어가면 조금은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숙주는 새로운 음식 문화가 자리 잡는 과정에서 완충 장치처럼 작용했습니다. 외국 음식이 대중화되면서
숙주의 소비는 늘었지만 그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빨리 상하고 빨리 써야 하며 조용히 역할을 합니다. 다시 생각해보면 숙주는 시대가 바뀌어도 균형이라는 역할을 계속 맡아왔습니다. 한식에서는 기름진 고기와 국물 사이에서, 베트남 음식에서는 향신료와 고기 사이에서 앞에 서지 않지만 빠지면 허전한 재료. 그래서 숙주는 유행을 타기보다 유행 속에서 살아남은 채소에 가깝습니다. 7. 한국 식탁 속 숙주. 왜 늘 곁에 있었을까요? 숙주는 앞에 나서는 채소는 아니었지만 늘 상위 어딘가에는 있었습니다. 명절 상차림을 떠올려보면 화려한 전과 고기 사이에서 숙주나물은 조용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왜였을까요? 기름진 음식 사이의 균형. 명절 음식은 대체로 기름이 많습니다. 전, 산적, 갈비, 잡채. 이 사이에서 숙주는 입안을 한번 정리해줍니다. 아삭한 식감이 기름의 무게를 잠시 끊어줍니다. 그래서 숙주는 많이 먹는 날일수록 더 필요했던 채소였습니다. 노동의 식문화와 숙주. 예전에는 고된 노동 뒤에 국물 한 그릇이 큰 위로였습니다. 육개장, 설렁탕, 해장국. 이 국물 속에 숙주가 빠지지 않았던 이유도 비슷합니다. 고기 국물의 진한 맛을 너무 무겁지 않게 풀어주는 역할. 숙주는 배를 채우는 채소라기보다 국물의 균형을 맞추는 채소였습니다. 잡채 속 숙주 구조를 만드는 역할. 잡채를 떠올려보면 당면, 고기, 시금치, 당근 사이에서 숙주는 수분을 공급합니다. 너무 많으면 물러지고 없으면 건조해집니다. 숙주는 요리의 겉모양보다 내부의 구조를 잡는 재료였습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숙주는 맛을 크게 바꾸지 않지만 요리의 완성도를 바꿉니다. 후대쳐 무친 나물 단순하지만 오래 남는 방식. 숙주나물은 짧게 데치고 소금이나 간장으로 간을 맞춥니다. 양념이 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반찬과 함께 놓였을 때 부딪히지 않습니다. 이 조용한 성격 때문에 숙주는 오래 식탁에 남았습니다. 강한 채소는 유행을 타지만 부드러운 채소는 오래갑니다. 왜 숙주는 늘 기본이었을까? 숙주는 값이 비싸지 않았고 양도 넉넉했습니다. 많은 식구가 함께 먹던 시절 부담 없이 준비할 수 있는 채소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빈약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삭함이 있었고 식감이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숙주는 화려하지 않지만 빠지지 않는 채소였습니다. 다시 생각해보면 숙주는 요리의 가장자리에서 구조를 만드는 재료였습니다. 기름을 줄이고 식감을 더하고 국물을 정리하는 역할. 앞에 서지 않지만 빠지면 허전해지는 재료. 그래서 숙주는 한국 식탁에서 오랫동안 살아남았습니다. 8. 숙주와 유통의 변화. 집에서 기르던 시절은 왜 사라졌을까요? 예전에는 숙주를 집에서 길러 먹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녹두를 사서 물에 담가두고 어둡게 덮어두면 사흘쯤 지나 싹이 올라왔습니다. 큰 시설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항아리나 그릇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숙주는 빨리 상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멀리서 가져오기 어려웠고 보관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만큼 직접 길러 쓰는 방식이 자연스러웠습니다. 공장 생산과 대량 유통의 시대.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시설에서 대량으로 재배되고 세척과 포장을 거쳐 전국으로 유통됩니다. 가격은 안정되었고 사계절 언제든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숙주는 특별한 채소가 아니라 늘 있는 채소가 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편리함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다른 모습도 생겼습니다. 쉽게 사게 되었고 쉽게 버리게 되었습니다. 숙주는 값이 비싸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을 볼 때 무심코 한 봉지를 더 담기도 합니다.
그러나 숙주는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하루 이틀 지나면 물러지고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버려지는 채소가 됩니다. 예전에는 숙주를 길러 먹는 수구가 있었기에 양을 조절했고 필요 이상으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쉽게 구할 수 있지만 그만큼 쉽게 낭비되기도 합니다. 숙주의 성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유통이 발전했어도 숙주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수분이 많고 환경에 민감하며 시간이 길지 않은 재료. 숙주는 여전히 타이밍의 채소입니다. 적당한 때에 쓰면 가장 좋고 조금 늦으면 바로 달라집니다. 집에서 길러 먹던 시절의 의미. 집에서 숙주를 길러 먹던 방식은 단순한 절약이 아니었습니다. 식재료의 시간을 알고 기다리는 과정이었습니다. 씨앗을 불리고 싹이 트는 걸 보고 적당한 길이에 수확했습니다. 숙주는 재료의 시간을 눈으로 확인하게 만드는 채소였습니다. 지금은 그 과정을 보지 않고 완성된 형태로 사옵니다. 편리해졌지만 그 시간의 감각은 옅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생각해보면 숙주는 값이 싼 채소가 아니라 시간이 짧은 채소입니다. 그 성격을 알면 필요한 만큼만 사고 되도록 빨리 쓰게 됩니다. 이 작은 차이가 식탁의 태도를 바꿉니다. 숙주는 우리에게 조금 더 계획적인 소비를 묻는 채소일지도 모릅니다. 9. 숙주와 함께할 때 조심해야 할 점. 작은 차이가 맛을 바꿉니다. 숙주는 기본적으로 무리가 적은 채소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는 알고 쓰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오래 익히지 않는 것입니다. 숙주는 열을 오래 받으면 수분이 빠지면서 질감이 흐물해집니다. 아삭함이 사라지는 순간 숙주의 역할도 함께 사라집니다. 그래서 국물에 넣을 때도 마지막에 넣어 짧게 숨만 죽이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기름과의 균형입니다. 기름진 고기와 잘 어울리지만 숙주 자체는 기름을 흡수하는 채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볶음 요리에서는 너무 많은 기름을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기름이 과하면 숙주 특유의 맑은 식감이 묻혀버립니다. 세 번째는 보관 방식입니다. 비닐에 꽉 밀봉하지 말고 약간의 통풍이 되도록 두는 것이 좋습니다. 물에 완전히 잠기게 두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수분이 많다고 해서 물을 더 보태는 채소는 아닙니다. 숙주는 적당한 습기와 빠른 사용이 핵심입니다. 10. 숙주와 궁합이 좋은 순간. 왜 균형의 채소일까요? 숙주는 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에나 무리 없이 어울립니다. 특히 맑은 국물과 잘 맞습니다. 소고기 국물, 닭 육수, 해산물 국물. 숙주는 그 국물을 탁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열기를 머금되 무겁게 하지 않습니다. 매운 양념과도 잘 어울립니다. 고추장이나 고춧가루가 강한 요리에서도 숙주는 그 열기를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그래서 비빔 요리나 매운 볶음 요리에 자주 사용됩니다. 그리고 고기 요리의 곁, 기름진 고기 한 점 뒤에 숙주 한 젓가락이 이어지면 입안이 다시 가벼워집니다. 숙주는 맛을 더하는 채소라기보다 맛을 정리하는 채소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많이 넣기보다 적당히 쓰는 것이 좋습니다. 11. 숙주가 남기는 인상. 오래 두지 말라는 채소. 숙주는 오래 두는 채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더 기억에 남습니다. 상하기 전에 써야 하고 익히기 전에 씻어야 하고 오래 끓이지 말아야 합니다. 숙주는 요리하는 사람에게 때를 묻는 채소입니다. 조금만 늦어도 달라집니다. 조금만 서두르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숙주는 성급함과 무관심 사이에서 적당한 균형을 요구하는 재료입니다. 12. 물속에서 자라는 채소의 끝에서. 오늘 우리는 녹두한 알에서 시작된 싹을 따라 숙주의 이야기를 걸어왔습니다. 쉽게 상한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환경에 가장 민감한 채소였습니다. 값이 싸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시간이 짧은 채소였습니다.
앞에 서지 않지만 빠지면 허전한 재료. 강하지 않지만 구조를 잡아주는 재료. 숙주는 유행을 타지 않고 식탁의 균형을 지켜온 채소였습니다. 다음 식재료의 여정에서도 이렇게 조용하지만 분명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맛있는 식재료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